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캔터빌의 유령이라는 제목의 책이고요. 작가는 오스카 와일드입니다. 최근래에 파묘라는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을 다루는 그런 영화가 유행을 했습니다. 초자연적이다. 이 표현은 뭔가 자연적인 것을 넘어선 것이다 라는 뜻인데, 여기서 자연적이라는 것의 정의가 인간이 지적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 현상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무언가 이상하고 기괴한 일을 뜻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운 예로는 귀신이나 유령 같은 것도 여기에 속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오스카 와일드의 단편 캔터빌의 유령은 수백 년간 영국의 저택에 머물면서 사람들을 괴롭힌 캔터빌가의 유령과 이 캔터빌 저택을 새로 구매하여 살게 된 초현대식 미국 목사 가족의 이야기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스카 와일드의 단편인데, 이 영국 캔터빌가의 저택을 구매하는 미국인 목사 오티스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귀신이 나오기로 유명한, 아주 모두가 알고 있는 이런 저택을 산다고 사람들은 오티스를 아주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았습니다. 명예와 격식을 중시하는 이 저택의 주인 캔터빌 경도 그냥 모른 척하고 파는 그거는 너무 명예에 어긋나는 행위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확실하게 언급하는 게 의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 조건을 이야기하면서 캔터빌 저택의 유령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현대적인 나라에서 온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오티스 목사는 자신은 귀신을 믿지 않고 그래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오티스 가족은 캔터빌 저택을 구매하여 이사를 오게 됩니다. 목사인 아버지 오티스와 아름답고 현대적이며 아주 세속적인 그 세상에 많이 물들어 있는 오티스 부인, 그리고 장남인 워싱턴과 15살의 어린 딸 버지니아, 그리고 아주 말썽쟁이 유쾌한 쌍둥이 형제 별과 줄로 이루어진 초현대적인 가족입니다. 이 쌍둥이 형제의 이름이 별과 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미국의 국기 성조기를 보시면 아마 이미지가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별과 줄, Stars and Stripes라는 것은 미국의 성조기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예 이 쌍둥이 이름들이 미국의 성조기를 뜻하는 굉장히 미국에 대한 자부심과 이런 게 강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가족이 저택에 머물게 되고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밤 드디어 수백 년간 이 저택의 주인이었던 캔터빌의 유령이 나타납니다. 손과 발에 묵직한 쇠사슬 착고와 수갑을 차고 쇠사슬 소리를 철그렁 내면서 복도를 배회하게 됩니다. 그런데 으시으시한 얘기인데 사실은 귀신이 나오고 유령이 나오고, 근데 이 오티스 가족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오히려 이 캔터빌의 유령이 당황하게 되는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제가 본문에서 그 부분을 짧게 발췌해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이런, 오티스 씨가 말했다. 정말이지 그 사슬에 기름 좀 칠해야겠군요. 그래서 여기 테머라이징 선 윤활유를 작은 병으로 하나 가져왔습니다. 한 번만 발라도 효과가 아주 확실하죠. 여기 침실 촛불 옆에 두고 갈 테니 쓰도록 하십시오. 필요하면 언제든지 더 갖다 드리겠습니다. 미 합중국 목사는 그렇게 말을 하더니 병을 대리석 탁자에 내려놓고 문을 닫았다. 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은 기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오티스 목사는 전혀 유령이라는 거는 개의치 않는다는 듯이 무시무시한 모습의 유령을 보고도 전혀 놀라는 기색도 없이 이 덜그럭 거리는 그 쇠사슬 소리가 시끄러우니까 그 녹이 슬어서 그런 것 같은데
최신 미국 기술의 윤활제를 써보라고 권유하고 방으로 다시 들어가 버립니다. 한밤중에 시끄럽게 군다고 오히려 유령이 혼이 난 셈이 돼버렸습니다. 이 유령은 너무 화도 나고 당황스러워서 이게 뭐지? 그러고 이제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데, 그러다가 개구쟁이 쌍둥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베개를 집어던지고 또 방으로 들어갑니다. 시끄럽다 이거죠. 자는데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해? 그래서 나와서 비계를 막 유령한테 집어던지고 조용히 좀 해라 그러고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오히려 이 유령이 당황해서 이게 뭐지? 그러고 허겁지겁 사라져버리는 이런 모습이 이 가족과 유령의 첫 만남입니다. 이제 이 시점부터 약간 스산했던 이야기가 코믹물로 바뀌어버립니다. 한편의 시트콤을 보는 것처럼 재미있는 이야기고요. 이 자존심이 몹시 상한 유령은 더 무섭고 더 기괴한 모습과 아이디어로 이 오티스가 사람들을 놀래키려고 하지만, 이 오티스 사람들에게는, 오티스 가족에게는 전혀 타격감이 없습니다. 유령에게 베개를 던진 쌍둥이는 오히려 아버지 오티스에게 그거는 예의 없는 행동이었다, 혼이 나는 그런 우스운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그 부분을 또 짧게 한번 발췌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사실 말이지, 그 유령이 그동안 이 집에 머물렀던 세월을 생각하면 유령한테 베개를 던지는 것은 결코 예의 바른 행동이 아니었어. 맞는 말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쌍둥이는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목사가 말을 이었다. 어쨌든 유령이 정말로 라이징선 윤활유를 사용하지 않겠다면 사슬을 벗겨야 할 거야. 방 밖에서 그런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면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잖아. 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령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도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오히려 유령한테 베개를 던졌다고 예의 없는 행동이라고 혼이 나고, 쌍둥이들은 아버지도 자기가 준 윤활유를 왜 안 쓰는지 모르겠다. 계속 시끄럽다. 한번 얘기 좀 해야겠다. 이렇게 유령이라는 것을 전혀 겁내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캔터빌의 유령은 또 잔뜩 놀래킬 준비를 하고 무섭게 무시무시하게 준비를 해서 밤에 출동을 하지만 오히려 오티스 가족에게 더 혼쭐이 나고 맙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 쌍둥이 악동들은 장난감 콩알총을 쏘아대고, 오티스 목사는 진짜 리벌버 권총을 가지고 와서 겨누면서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두 손을 들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유령은 지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무시무시한 유령 웃음을, 특유의 그 유령 웃음을 터뜨리지만, 갑자기 조용하던 오티스 부인이 나타나서 속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소화불량에는 이 닥터 도벨팅크 이 약이 직효니까 이거 한번 먹어보라고 약을 가져다 줍니다. 그 유령 웃음소리를 듣고 오히려 걱정해 주는 거죠. 몸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고 약을 갖다 주는 이런 상황에 유령은 분노와 수치심에 낮은 신음을 토하면서 다시 물러나게 됩니다. 유령으로서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우스운 상황이지만 이 캔터빌의 유령의 수모는 여기에서 끝이 나지 않고 오티스가의 쌍둥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수준에 이릅니다. 심지어 쌍둥이들은 유령이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왜 안 오지? 저기다 줄 쳐놨는데, 넘어져야 되는데, 콩알탄 쏴야 되는데, 그러고 왜 안 나타나지 기다리는 이런 상황까지 옵니다. 물론 기다리는 게 그렇게 괴롭히기 위해서죠, 유령을. 그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자주 상영되던 영화 중에 나홀로 집에 홈 얼런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를 계속 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집에 혼자 남아있는 어린 케빈보다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도둑들이 더 걱정이 되는 상황이 옵니다. 케빈이 도둑들을 너무 괴롭혀가지고 거꾸로. 이 소설 캔터빌의 유령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유령이 불쌍해지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그 부분도 제가 본문 중에 짧게 한번 발췌해서 읽어봐 드리면, 어느 날 밤 오티스 가족이 저녁을 먹을 때 캔터빌의 유령은 오티스 씨의 방으로 슬며시 들어가 윤활유병을 들고 나왔다. 처음에는 약간 창피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별력을 회복하여 이 발명품이 매우 훌륭하며
그의 목적에도 꽤 쓸모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이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그는 마음 편하게 지낼 수가 없었다. 복도에는 아이들이 줄을 쳐놓아 어둠 속에서 걸려 넘어지기 일쑤였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드디어 유령이 어느 정도 굴복을 하게 되는 거죠. 쓱 방에 들어가서 이걸 바르라고 그랬지? 그러고 윤활유를 발라서 쇠사슬 해서 소리가 안 나게 이렇게 그 오티스 가족한테 맞춰주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가 밀리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본인은 딴에는 노력을 열심히 했는데도 같이 살려고. 근데 이 아이들은 계속 복도에다 줄을 쳐서 넘어뜨리고 뭐 이렇게 괴롭히는 그런 상황이 계속됩니다. 오히려 유령이 마음 편하게 지낼 수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캔터빌의 유령은 계속되는 수치와 자괴감에 좌절하면서 상처를 받고 심지어는 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 이런 시트콤 같은 이야기는 이 유령을 동정한 이 오티스가의 딸 버지니아에 의해서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자세한 얘기는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분량도 아주 짧은 단편이라 짧고 재밌게 금방 읽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이 요즘 같은 시대의 단막극 같은 형태로 만들어도 너무 재미있을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이 중간중간에 상표와 상품명이 막 거론이 돼서 요즘식으로 하면 PPL을 넣기에도 딱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유튜브 컨텐츠 같은 걸로 만들어도 현대에도 충분히 먹힐 만한 재미있는 이야기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대 문명이 발전함에 따라 옛스러운 가치와 현대적인 것이 충돌하는 부분을 유령과 신제품이라는 컨셉으로 아주 재미있게 익살스럽게 풍자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시 한번 오스카 와일드, 대작가 오스카 와일드의 필력에 혀를 내두르게 되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캔터빌의 유령, 오스카 와일드. 미국인 목사 하이람 B. 오티스가 캔터빌 저택을 구입했을 때 사람들은 모두 미친 짓이라고 말했다. 귀신 나오는 집이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사실 캔터빌 경도 명예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계약 조건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오티스 씨에게 그 사실을 언급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했다. 솔직히 우리도 이곳에서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대고모이신 볼턴 공작 미망인께서 저녁 식사용 옷으로 갈아입으시다가 해골이 어깨에 손을 얹는 바람에 놀라 발작을 일으킨 뒤 다시는 기운을 차리지 못하셨거든요. 오티스 씨, 이 말도 꼭 해야 될 것 같군요.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교구 신부이자 케임브리지 킹스 대학의 명예 교수이신 오거스터스 댐피어 신부님도 유령을 보셨답니다. 공작 부인께 불행한 사고가 일어난 뒤에 젊은 하인들은 모두 떠났고 캔터빌 부인은 밤마다 복도와 서재에서 나는 수상한 소리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본 적이 없고요. 캔터빌 경이 말했다. 캔터빌 경, 가구와 유령까지 포함해서 감정가대로 다 사겠습니다. 전 현대적인 나라에서 왔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다 있는 곳이죠. 우리 기운찬 젊은이들이 구세계를 쏘다니면서 최고의 배우와 프리마돈나들을 데려오는 걸로 보아 장담하건대 유럽에 유령이 있다면 우리 공공박물관이나 길거리 전시장에도 곧 전시될 겁니다. 목사가 대답했다. 유령이 미국의 진취적인 기획자들을 거부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3세기 전부터, 정확히 말하면 1584년부터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고 특히 우리 가족이 죽을 때면 꼭 나타납니다. 캔터빌 경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야 가족 주치의도 마찬가지잖아요. 캔터빌 경, 어쨌든 유령 같은 건 없습니다. 영국 귀족이라도 자연 법칙이 달리 적용되는 건 아닐 테니까요.
미국인들은 정말 자연스러운가 보군요. 어쨌든 좋습니다. 내가 경고했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캔터빌 경이 대답했다. 오티스 씨의 마지막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지 못한 게 분명했다. 몇 주 뒤 매매가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시즌이 끝날 무렵 목사 가족은 캔터빌 저택으로 내려왔다. 오티스 부인은 한때 웨스트 53번가의 루크리티어 R 태펀으로서 뉴욕 사교계를 주름잡던 최고의 미인이었다. 이제 중년이 되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멋진 눈과 옆모습은 특히 더 근사했다. 고향을 떠나온 미국 여성들은 유럽식으로 세련되게 군답시고 대부분 만성적인 질병에 시달리는 척했다. 하지만 오티스 부인은 절대로 그런 바보짓을 하지 않았다. 타고난 기질도 워낙 훌륭한 데다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동물적인 활기가 넘쳐나는 사람이었다. 사실 많은 면에서 그녀는 거의 영국인이었고 오늘날에는 모든 것을, 물론 언어는 빼고 사실상 미국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탁월한 예였다. 마다들 워싱턴은 금발의 아주 잘생긴 젊은이였다. 부모의 순간적인 애국심 덕분에 갖게 된 그 이름을 늘 못마땅해 했지만 뉴포트 카지노에서 3시즌 연속 성공적으로 점원춤을 이끌므로써 미국 외교에 뛰어들 자격을 갖추었고 심지어 런던에서도 아주 탁월한 춤꾼으로 이름을 날렸다. 모든 면에서 지극히 합리적이고 양식 있는 그 청년의 유일한 약점은 귀족 계급이 아니라는 것뿐이었다. 버지니아 이 오티스 양은 15세의 어린 소녀였다. 새끼 사슴처럼 나긋하고 사랑스러웠으며 크고 파란 눈에는 건강한 자유가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아주 훌륭한 여전사였다. 한 번은 늙은 빌튼 경과 조랑말을 타고 공원을 2바퀴 도는 경주를 했는데 아킬레스상 바로 앞에서 한 마장 반 차이로 승리했다. 어린 채셔 공작은 그런 그녀의 모습에 홀딱 반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청혼했다가 바로 그날 밤에 그녀의 후견인들한테 등 떠밀려 눈물을 펑펑 쏟으며 이튼으로 돌아가야 했다. 버지니아 밑으로는 쌍둥이가 있었는데 보통 별과 줄이라고 불렸다. 늘 채찍으로 맞았기 때문이었다. 아주 유쾌발랄한 두 소녀는 훌륭한 목사만 빼면 그 집에서 유일하고도 진정한 공화주의자였다. 캔터빌 저택은 가장 가까운 에스컷 기차역에서 7마일 떨어진 곳에 있었다. 오티스 씨가 미리 전보를 쳐서 사륜 경마차를 대기시켜 놓은 덕분에 가족은 한껏 신나게 집으로 향했다. 7월의 아름다운 저녁이었다. 공기는 소나무 향기를 가득 품고 있었고 가끔 산 비둘기가 달콤한 자기 목소리를 되새기는 소리가 들렸다. 바스락거리는 양치식물 더미 속 깊은 곳에서 꿩의 빛나는 가슴이 보이기도 하고 작은 다람쥐들이 너도 밤나무 위에서 그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으며 토끼들이 하얀 꼬리를 쳐들고 허둥지둥 숲을 가로질러 이끼 낀 작은 언덕 너머로 달아났다. 하지만 마차가 캔터빌 저택에 가로수길로 접어들자 갑자기 하늘이 구름으로 뒤덮였다. 주위가 컴컴해지면서 기이한 정막이 대기를 움켜쥐었고 엄청난 까마귀 떼가 소리 없이 그들의 머리 위로 날아갔다. 그리고 집에 도착할 즈음에는 커다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검은색 실크 옷에 하얀색 모자와 앞치마를 깔끔하게 두른 노부인이 층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들을 맞았다. 가정부 엄니 부인이었다. 캔터빌 부인이 간곡하게 부탁하는 바람에 오티스 부인은 엄니 부인에게 그대로 일을 맡기기로 했다. 엄니 부인은 마차에서 내리는 가족 하나하나에게 깊이 머리 숙여 절하면서 예스러운 태도로 말했다. 캔터빌 저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가족은 그녀를 따라 근사한 튜더 왕조식 홀을 가로질러 서재로 들어갔다. 길쭉하고 천장이 낮은 그 방은 검은 떡갈나무 판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한쪽 끝에는 커다란 스테인리스 글라스 창문이 달려 있었다. 테이블에 차가 준비되어 있었다. 그들은 외투를 벗고 자리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다.